혼자 있을 때마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3년 전부터 저를 거부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내 수진이가 자고 있었고 저는 혼자 텅 빈 방에 남겨진 거죠. 침대는 킹사이즈였지만 혼자 누우니 너무 넓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야? 한숨을 쉬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거실에서 시계 소리만 뚝딱거렸죠. 결국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것을 떠올려 보려 했어요. 예전에 TV에서 봤던 여배우의 얼굴, 지나가다 마주쳤던 낯선 여자들, 인터넷에서 본 이미지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를 떠올렸어요. 신혼 때의 수진이를. 그때는 웃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깐만. 하지만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드르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물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제 손의 위치를, 제 표정을, 그리고 바지 너머로 드러나는 제 상태를.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미안. 나중에 얘기하자. 수진이가 황급히 물컵을 침대에 놓고 나가려 했습니다. 물이 컵에서 넘쳐 침대 시트를 적셨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손이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못해줬지. 저도 알아. 얼마나 힘든지.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혼자.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런 망신이. 얼굴에서 열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부끄러움에 몸부림칠 뿐이었습니다. 물컵을 치우고 젖은 시트를 갈아야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부부와 아내, 친구 사이의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올해 48이에요.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회사지만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죠. 강남 테헤랄로에 사무실이 있고 연매출 30억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결혼한 지는 15년이 됐어요. 아내 수진이는 45.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5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상도 몇 번 받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수진이는 작고 여린 체격이었어요. 키가 155cm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몸무게도 45kg이 채 안 됐습니다. 손목도 가늘고 발도 작았어요. 사이즈가 230이었으니까요. 반면 저는 183cm에 90kg. 체격도 큰 편이었습니다. 어깨 넓이가 50cm나 됐고 골격도 컸어요.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분에 근육도 탄탄한 편이었죠. 주 3회 헬스장에 다녔고 주말에는 등산도 했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주변에서는 처음부터 걱정했습니다. 체격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냐고요. 키 차이도 키 차이지만 전체적인 몸의 크기가 다르잖아.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말했어요. 조심해야 할 거야. 특히 신혼 첫날 밤.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괜찮아. 사랑하면 되는 거지. 체격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친구들의 걱정이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제주도 리조트에서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룸이었고 침대에는 장미꽃잎이 하트 모양으로 뿌려져 있었습니다. 로맨틱한 분위기였죠. 저는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수진이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수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할게. 아프면 바로 말해. 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이미 굳어 있었어요.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아파. 잠깐만. 수진이가 제 가슴을 밀었습니다. 미안. 다시 천천히 해볼게.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작하자마자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 못하겠어. 너무 아파. 저는 즉시 멈췄어요. 수진아, 괜찮아? 안 괜찮아. 정말 아파.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천천히 하자. 조금씩 적응하면 될 거야. 하지만 천천히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는 제 체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그것의 크기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타고난 체격이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신혼 첫날 밤에는 저주처럼 느껴졌죠. 결국 그날 밤은 실패했습니다. 수진이는 욕실에서 한참을 울었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신혼 첫날 밤이 이럴 수가 있나? 장미꽃잎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샴페인은 그대로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는 제 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혼여행 일주일 내내 우리는 제대로 된 부부 관계를 갖지 못했죠.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밤이 되면 침묵만 흘렀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똑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가끔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더 두려워했고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여보, 병원 가보자. 전문의한테 상담받아 보는 거 어때? 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병원에 갔어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산부인과였습니다. 대기실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었죠. 산부인과 전문의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분의 체격이 작으십니다. 골반도 좁은 편이고요. 그리고 남편분은 평균보다 많이 크시고요. 체격 차이가 상당히 나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시면 될 겁니다. 보조도구도 사용해 보시고요. 의사는 여러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윤활제 사용법, 스트레칭 방법, 적응 단계별 가이드.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대로 된 부부 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시도했지만 매번 수진이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파. 못하겠어. 그렇게 말하면 저는 즉시 멈췄습니다. 저도 조심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수진이의 작은 체격으로는 제 몸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못하겠어. 미안해. 아프기만 해. 시도할 때마다 다음 날 움직이기도 힘들어.
이해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40 중반의 남자에게 부부 관계가 없다는 건 고문이었거든요. 회사 동료들이 농담 삼아 물어올 때가 있었어요. 사장님, 부부 생활 어때요? 요즘 잘 안 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년이 되자 수진이는 아예 시도조차 거부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안 돼, 무리야. 그냥 자자. 수진이가 돌아 누웠어요. 불을 끄고 각자 침대 끝에서 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아내가 있는데 손도 못 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분간만 이러다가 나중에 다시 시도해 보자고요. 여보, 잠시만 따로 자자. 내가 혼자 편히 자고 싶어. 알았어. 그렇게 하자. 하지만 일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3년째 각방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죠. 수진이는 안방을 쓰고 저는 작은 방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게스트룸으로 쓰던 방이었는데 이제는 제 방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7시에 일어나 학교로, 저는 8시에 일어나 회사로. 화장실을 쓰는 시간도 겹치지 않게 조절했죠. 저녁에 돌아오면 짧게 인사만 나눴어요. 다녀왔어? 응. 저녁 먹었어?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어요. 수진이는 자기 방에서 도시락을 먹고 저는 거실 식탁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배달 음식이 대부분이었어요. 치킨, 중국집, 피자. TV를 보다가 각자 방으로 들어갔죠. 대화다운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냈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는 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고 저는 회사 일을 하거나 골프를 쳤어요.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그게 편했거든요. 서로 불편하니까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옆방에 아내가 있는데 손도 못 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결혼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부 여행 간다는 얘기를 할 때, 주말에 아내랑 데이트한다는 얘기를 할 때, 저는 그저 웃으며 듣기만 했어요. 부러웠습니다. 48의 나이지만 욕구는 여전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쌓여만 갔거든요. 혼자 해결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2~3번, 이제는 거의 매일 밤마다 혼자 방에서 해결했어요. 컴퓨터를 켜고 이미지를 찾아보고 혼자서 처리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안 그러면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수진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혼자 방에서 뭘 하는지. 가끔 복도를 지나가다 제 방문 앞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서로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회사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일찍 가봐야 할 게 없었거든요. 직원들은 사장님 워커홀릭이시네요. 건강 챙기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도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주말이라 집에 있었는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미경이가 와, 친구. 누구? 대학 동기 이미경. 기억 안 나? 아, 네, 기억났어요. 결혼식 때 봤던 수진이 친구였습니다. 키가 크고 활발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그때 축사도 해줬던 것 같았어요. 신부의 절친이라고 소개했었죠. 오랜만이네. 응, 15년 만에 보는 거야.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 이혼했다던데. 이혼. 응, 5년 전에. 그래서 요즘 혼자 살고 있대. 외로우니까 자주 만나자고 해서 오늘 초대했어. 괜찮지? 당연하죠. 그렇구나.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수진아, 왔어. 문을 열자 이미경 씨가 서 있었어요. 15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당당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세련돼 보였어요. 머리도 짧게 자르고 화장도 진하게 한 모습이었죠.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46이라고 했는데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키가 170cm 정도 되어 보였고 몸매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허리가 잘록하고 다리가 길었습니다. 청바지에 하이힐을 신었는데 스타일이 좋았어요. 오랜만이에요. 진우 씨, 네,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뭐, 그냥저냥이죠. 미경 씨가 웃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그렇다더라고요. 거실로 들어와 앉으세요. 수진이가 안내했어요. 미경 씨가 소파에 앉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집 좋네. 넓고 깔끔하고. 수진아, 잘 사네. 부럽다. 감사합니다. 그냥 평범한 아파트예요. 평범해? 40평인데? 30평대 원룸 사는 나한테는 궁전이야. 미경 씨가 웃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오전부터 준비해 놓은 음식들을 데워서 식탁에 차렸어요. 갈비찜, 잡채, 샐러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김치전도 부쳤고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우리 셋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와, 수진아 요리 실력 여전하네. 미경 씨가 갈비를 먹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오랜만에 해봤어. 진우 씨는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음식 매일 먹으면? 아, 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수진이가 요리하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뿐이었거든요. 대부분은 각자 해결했죠.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 오늘은 손님이 오니까 특별히 준비한 거였습니다. 미경아, 요즘 어떻게 지내? 수진이가 물었어요. 그냥 그렇지 뭐. 미경 씨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혼자 사는 거 익숙해지더라. 근데 가끔 외로워. 밤이 제일 힘들어. 외롭지 않아? 외롭지. 당연히. 미경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어쩌겠어. 혼자 사는 게 낫더라. 결혼 생활보다는 이혼은 왜 했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격 차이. 미경 씨가 짧게 대답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것 때문에. 그것?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침대에서의 문제. 미경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너무 빨리 끝냈어. 5분이면 끝이었거든. 게다가 잡기까지 했고. 저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참다 못 참겠더라고. 여자도 사람인데 매번 불만족하면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혼 제안했어. 남편은 처음에 이해 못 하더라고. 너무 솔직한 얘기 아니냐고. 근데 결국 합의했지. 둘 다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와 미경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는데 거실 쪽 대화가 들렸습니다.
물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렸지만 단편적으로 들렸어요. 너희는 잘 지내지? 미경 씨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응, 수진이의 대답이 짧았어요.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진짜?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학교 일이 좀 바빠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경 씨가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긴 다리가 청바지에 감싸여 있었고 자세가 우아했습니다. 하이힐을 벗은 맨발이 카페트 위에 놓여 있었죠. 발톱에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진우 씨도 와인 드세요. 미경 씨가 제게 잔을 건넸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와인을 받아 마셨습니다. 프랑스산 레드와인이었어요. 맛이 진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새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좀 피곤한데 먼저 들어갈게. 벌써? 미경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10시밖에 안 됐는데. 응, 내일 학교 가야 해서. 주말인데? 월요일 수업 준비해야 돼. 시험 문제도 만들어야 하고. 미안. 미경아, 진우한테 맡길게. 천천히 가.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 미경 씨와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 씨, 와인 더 드실래요? 미경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 네, 미경 씨가 제 잔에 와인을 따랐어요. 손길이 떨리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수진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미경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 행복하시냐고요? 두 분 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럭저럭요. 그럭저럭이요? 미경 씨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럭저럭이라는 게 뭔데요? 그냥 보통이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뭐료?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미경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희 각방 쓴다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수진이가 괴로워하더라고요. 내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했나 봐.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제대로 못 해준다고.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경 씨, 그건 개인적인. 알아요. 죄송해요. 근데 듣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두 분 다 힘드시겠다고. 미경 씨가 소파에서 조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소파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어요. 이해해요. 미경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체격이 작잖아요. 155에 45kg이라고 했죠? 힘들 거예요. 진우 씨가 크시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진우 씨가 183에 90kg이라고. 체격 차이가 거의 30cm에 45kg나 나잖아요. 3년이나 참으셨다는 거 대단해요. 미경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남자가. 저는 와인을 벌컥 마셨습니다. 그냥 참고 살아요. 참기만 하세요? 네, 어쩔 수 없죠. 아내가 아파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미경 씨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우 씨,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네, 혼자서 해결하시죠.
제 손이 떨렸어요. 그게 잔을 놓을 때 소리가 났습니다. 당연하죠. 미경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가 3년이나 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서라도 해야죠. 안 그러면 미치잖아요. 미경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해요. 네? 저도 혼자 해결해요. 이혼하고 나서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롭죠. 정말.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울 때가 많아요. 사람 체온이 그립고 손길이 그립고 혼자 방에서 하는 게 너무 공허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진우 씨, 수진이한테도 들었어요. 미경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네. 진우 씨가 얼마나 크신지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진이가 감당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프기만 하다고. 미경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궁금해요. 솔직히 저는 숨을 삼켰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미경 씨, 이 대화는 왜요? 이상한 얘기인가요? 우린 다 어른인데. 미경 씨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외롭고 진우 씨도 외로우시잖아요.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미경 씨,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미경 씨의 손이 제 무릎에 살짝 닿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수진이는 제 친구고 진우 씨는 제 친구 남편이에요. 그래서 더 안전한 거 아닐까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잖아요. 우리끼리만 아는 거. 미경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어요. 진우 씨, 전 정말 궁금해요. 수진이가 감당 못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솔직히 진우 씨도 원하시잖아요. 3년이나 참으신 거 한 번만이라도 괜찮잖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미경 씨, 전 방에 들어갈게요. 정말요? 미경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전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제가 무서워요? 아니면 수진이가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왜 아닌데요? 미경 씨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린 둘 다 외롭고 둘 다 필요한 게 있어요. 채워주면 안 되나요? 한 번만이라도. 아무도 안 알아요.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미경 씨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물러섰습니다. 알겠어요. 미안해요.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혼자 사는 게 오래되니까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외로우신 거, 하지만 전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씨, 좋은 분이시네요. 정말. 수진이가 부러워요.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저랑 행복하지 않아요. 각방 쓰는데 무슨 행복이에요. 그래도 진우 씨는 양심이 살아 있잖아요. 미경 씨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저 같으면 진작 바람 폈을 거예요. 3년이나 참으면서. 전 이만 갈게요. 오늘 실례 많이 했네요. 아니에요. 조심해서 가세요. 네, 택시 불러드릴까요? 괜찮아요. 제가 부를게요. 미경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시 후 택시가 왔다는 문자가 왔어요.
미경 씨가 현관문을 나서면서 돌아봤습니다. 진우 씨,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요? 거절해 주셔서요. 만약 받아들이셨다면 전 더 나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와인 잔을 들어 남은 와인을 다 마셨습니다. 거절하긴 했지만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3년간 참아온 욕구가 미경 씨의 제안에 반응했거든요.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에게 미안했고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일을. 미경 씨의 목소리, 그 눈빛, 그 손길. 전부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해결했습니다. 미경 씨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 떠올랐어요.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향수 냄새.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경 씨를 떠올리며 해결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미경이 잘 갔어? 네, 택시 타고 갔어요. 그래. 늦게까지 있었네. 얘기 많이 했어? 아니요. 그냥 와인 좀 마시고 갔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미경 씨 생각이 났어요. 그날 밤의 대화, 그 제안. 만약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아니야. 생각하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말했어요. 여보, 미경이가 더 이상 안 온대. 왜요? 바쁘다나 뭐라나. 근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 봐. 모르겠어. 그날 저녁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미경 씨였어요. 진우 씨,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선을 넘었네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수진이한테는 절대 말 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진우 씨 같은 분이 부럽습니다. 양심이 살아 계시네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미경 씨도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미경 씨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해요. 진우 씨도 수진이랑 행복하세요. 둘이 잘 풀리길 바랄게요. 수진이한테 병원 다시 가보라고 해주세요. 요즘 좋은 치료법 많대요. 그 문자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미경 씨 말이 맞아. 우리 병원 다시 가봐야겠어. 이대로 포기할 순 없잖아. 그날 밤 저는 수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얘기 좀 하자.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침대에 앉았고 저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이의 눈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무슨 얘기? 우리 결혼 생활 얘기.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내 잘못이지, 아니야.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이야. 아니, 잘못이라기보다. 우리가 너무 대화를 안 한 거야? 3년 동안 각방 쓰면서 한 번도 제대로 얘기 안 했잖아.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남자로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나도 무서워. 아플까 봐, 알아. 이해해. 근데 우리 병원 다시 가보는 게 어때?
전문의한테 상담도 받고 요즘 좋은 치료법 많다던데 정말? 누가 그래? 아는 사람이 그러던데.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럴까? 응, 같이 노력해보자.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이대로 살 순 없잖아. 우린 부부인데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나도 노력할게. 정말로.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 저도 조심할게. 아프면 바로 말해. 같이 천천히 하자.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함께 노력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수진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부부 상담 클리닉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클리닉이었어요. 상담 전문의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체격 차이가 많이 나시네요. 네,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전문의는 여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천천히 적응하는 법, 보조 도구 사용, 윤활제 사용,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의 중요성.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분 다 노력하셔야 해요. 특히 남편분이 배려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인분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면 더 아파요.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어요.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저희는 조금씩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힘들었어요. 수진이가 긴장했고 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아파하면 즉시 멈췄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천천히 시작했죠. 2개월이 지났을 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아. 정말? 응, 전보다 훨씬. 아직도 불편하긴 한데 예전처럼 참을 수 없는 아픔은 아니야. 수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다행이다. 천천히 하자.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수진이도 예전처럼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같은 방에서 자는 거 어때? 정말? 응,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각방 쓰는 게 너무 외롭더라. 저도 외로웠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제 방으로 왔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편안해졌죠. 함께 누워 손을 잡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나도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 관계는 많이 개선됐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 배려하며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화가 늘어났어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어땠어? 괜찮았어. 아프진 않았어. 다행이다. 여보, 고마워. 조심해줘서. 당연하지. 우린 부부잖아.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미경 씨한테서 가끔 수진이를 통해 소식이 들렸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자영업을 하는 남자분인데 성격도 좋고 잘 맞는다고 했죠. 키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해서 편하다고 했습니다.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어요. 다행이다.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의 유혹을 거절한 게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만약 그때 넘어갔다면 우리 부부 관계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경 씨도 저도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겠죠. 수진이도 상처받았을 거고요.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완벽하지 않지만 행복합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극복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제 방에서 함께 자고 아침에 같이 일어납니다. 수진아, 사랑해. 어느 날 밤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여보. 수진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우리 이렇게 살자. 서로 이해하면서. 응, 고마워. 이해해줘서. 나도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이게 진짜 결혼 생활이구나. 이제야 알게 됐어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부부니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가끔 미경 씨 생각이 납니다. 그날 밤의 유혹, 그 떨리던 순간.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수진이와 제대로 대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를 직시할 수 있었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무너질 뻔한 결혼 생활이 다시 회복됐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수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일어나. 아침 먹어.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수진이가 계란 프라이를 부치고 있었습니다. 좋은 냄새 나는데. 오늘 날씨 좋으니까 우리 어디 갈까? 어디? 한강 산책이라도 하자. 손잡고.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좋아. 그래, 함께 아침을 먹고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둔치를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보였어요. 수진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응, 꼭 그러자. 수진이가 제 팔에 기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었어요. 함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보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여보, 미경이가 다음 주에 결혼한대. 정말? 응, 초대장 왔어. 우리 같이 가자. 당연하지. 결혼식 날 미경 씨를 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옆에 신랑이 서 있었는데 키도 비슷하고 잘 어울렸습니다. 미경 씨가 저희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아, 진우 씨, 와줘서 고마워요. 축하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진우 씨도 수진이랑 행복하세요. 보니까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저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말했어요. 미경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그러게. 우리도 행복하지? 당연하지.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매일 한 편씩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하루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